자, 청라는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계속 못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성에 드디어 본궤도로 올라갔는데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건데 기왕 할 거 아산병원 내려와라 이렇게 했던 거고요. 결국 심사 결과 아산병원으로 낙점이 된 거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선 선정이 됐고 예. 최근에 정식 협약을 체결을 했죠. 예. 네. 지금 서울 아산병원 지금 전경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뭐 어떻게 됐건 국내에서는 최고 병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칭 예. 1위 아니겠습니까? 자칭 1위예요? 네. 그럼 청라에 아산병원이 온다는 거는 역시 그 우리 입주민들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자부심이 높아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아산병원이 청라에 온다? 어. 그렇게 큰 병원이 예.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예. 규모가 크고 자칭 뭐 선두 병원인데 네. 이렇게 조사도 검토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결과 어. 국제도시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 입지가 상당히 좋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네. 아산병원이 오지 않았을까. 어. 근데 아산병원의 아산 어. 정주영 회장님의 호 아닙니까? 그렇죠. 정주영 회장이 혼대 자꾸 하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하신 얘기가 있대요. 예. 혹시 병원을 이제 분원을 만든다든가 지병원을 만든다 할 때는 네. 수도권에 이제 여기는 다 대부분 다 커버가 되니 예. 좀 지방에 아. 격오지 이런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다가 병원을 짓는 것으로 그동안 원칙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네. 그 예외적으로 예. 그 원칙을 깨고 이 청라 국제도시의 의료복합타운에 아산병원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이 먼저 반응을 했죠. 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예. 그 근처에 그 아파트 제가 볼 때 청라에서 중심은 아니었고요. 좀 외곽에 외곽인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라 그 의료복합타운 아산병원이 확정되자마자 급등을 해서 예. 대표적으로 인천에서 급등한 단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네. 사업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병상은 800병상 규모고요. 청라동 주소로는 1-601 일대구 28만 평방미터입니다. 총 네. 사업 규모가 2조 4,040억 원이고요. 병원뿐만 아니고 의료바이오 교육 연구시설,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메디텔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아산병원을 주민들이 원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인하대병원을 못 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입주민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에 있는 인하대병원 이렇게 배려하고 싶었는데 아산병원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선택을 거의 90% 그쪽으로, 이상, 예. 100% 가까이가 예. 아산병원을 원했고요. 단지 네. 이제 이게 워낙 이 사업이 유동성이 있었는데 예. 이 사업이 말이죠. 그 전에 이게 모집 공모를 했는데도 아무도 공모를 응하지 않았어요. 예. 그 차병원인가가 한번 했었나요? 그렇게 했었고. 그랬다고 그러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시 무산이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번에는 토지가 가격을 30% 정도를 다운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상당히 그 인센티브를 준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요거 먹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논쟁이 네, 있었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3,000세대의 오피스텔을 짓는 그게 알짜거든.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피스텔만 딱 짓고 저 송도의 연세대병원처럼 세브란스 병원처럼 그 뭐 병원 짓는 건 미적미적하고 예. 뭐 할지 안 할지 그냥 이따가 뭐 아쉬운 사람이 그러면 뭐 그 다른 거로 바꿔서 용도 바꿔서 또 개발해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주민들은 병원이 착공하기 전까지는 절대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허가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아산병원을 믿습니다. 아산병원 어렵게 입성을 했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하면 내년에 IBS 인천 방송에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꼭 하세요. 예. 자, 7번째입니다. 자, 송도를 바이오 산업단지, 영종을 항공산업 허브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건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단어 나열인 것 같긴 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시작점이 있었고 그거를 연결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본 겁니다.
네, 송도에는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이 예. 셀트리온 바이오 사업 예. 그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이 두 회사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다시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이 회사가 송도에 입점하기로 해서 굴지의 세 개의 바이오 기업이 네. 송도에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됐고 예. 국가로부터 K 바이오 레퍼브로 선정이 됨으로써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을 두고 인천에서도 여러 곳에서 경쟁을 했죠. 네. 송도는 이제 기존의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했고 혹시 계양, 테크노밸리 네. 거기도 이제 그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집권당의 대표가 그 지역구고 또 거기 그분이 상당히 그거를 그림을 그렸는데 네.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또 보는 일각의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네. 결국 송도. 결국 승부는 송도에 안겨졌다 이렇게 그리고 그랬죠. 예, K 바이오 레퍼브. 넬퍼브. 예. 네. 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앞으로 바이오 산업의 중추적 기지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보통 그럴 경우에 메카라고 그러지 메카로 않습니까? 예. 제가 몇 년 전에 그 중국에 있는 그 공무원, 거기 고위직 공무원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삼바 우리 저 보통 삼바 하잖아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공무원이 이제 그 우리로 얘기하면 IT 쪽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유치 관련 일을 하는 분인데 이 삼바를 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냉랭하다는 거예요. 삼바 측에서 이 견학이고 뭐고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오는 거를 중국 선수도 오는 거를 별로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 통해서 좀 한번 가보고 싶다. 간절하게 원해서 제가 이제 주선을 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놀랍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 놀랍니다. 뭐가 놀래냐? 첫 번째 철저한 보안에 놀랍니다. 네. 엄청난 보안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가서 안에 시설 보고 그리고 저 위생 딱 보면 야 이거 먼지 하나 없겠다 이런 느낌 받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또 놀래고 나중에 나아가면서 설명만 쭉 듣다가 이분이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러고 나오면서 어떻게 저걸 중국에 좀 유치가 안 될까요? 그렇게 저한테 외려 묻는 이제 삼성 관계자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중국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볼 정도의 핵심 시설로 바이오에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송도가 이 바이오 단지가 형성돼서 거기에 집적화됐다는 것 그리고 그 연관 사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인천 시민들한테 상당히 좀 자부심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 이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MRO 항공 정비업을 갖고 와야 되는데 계속 사천 쪽에서 반발이 있었고요, 방해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 2018년 이제 이스라엘 IAI사의 항공기 개조 사업 유치가 추진이 됐잖아요. 그래가면서 여기에 이제 이 정비 부분이 들어와 있고 또 미국 화물 항공사 중정비 아시아 허브 대한항공 통합항공기 그 정비 클러스터 유치 이런 부분에 어떤 가시화가 되면서 MRO 사업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리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거든요. 네, 그렇죠.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우리 인천 시민으로서는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 이것이 통과되면서 상당히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인천공항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는데 영종도 주민들 또 인천 시민들 많이 괴로워했는데 그 뒤에 이어서 그 인천공항 영종도에도 MRO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고 또 속속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에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그 이제 사천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쪽에 MRO를 달라는 거잖아요. 항공 정비 산업을 달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을 가름말 타줬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시민단체가 굉장히 반발했었고요. 이 영종에 계신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 IBS 인천방송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뭐 정치계도 쫓아다녔고 정부 기관도 쫓아다녔고 뭐 성명도 내고 뭐 이렇게 하셔가면서 결국 얻어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민간 항공 부분에 대한 정비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이 한다. 그다음에 군수개통은 사천에서 한다. 이렇게 가름말 타줬거든요.
그게 작년의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IAI의 그 항공기 개조 사업 유치 이게 본격화되고 실제로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거죠. 이래 되면서 MRO 사업이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한 해였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얘기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 자, 인천경찰 흉기난동 부실 대응인데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경찰에서 그래도 정복을 안 내는 분들이 이제 정보계통에 계신 그렇죠. 분들이고 네. 변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안계통에 계신 분들인데 정보계통에 계신 분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온순하시고 우유순하고 그래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찰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지금은 퇴직하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주인님께서 이제 그 정보관께서는 앞에 흉기를 들고 덤비는 강도가 있으면 제압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차 각시방을 딱 옆에 각시방을 딱 열더니 수갑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정보 쪽에 있지만 그런 흉악 보면 체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이게 10월 15일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 흉기를 들고 그 난동을 부리는 이 범인을 네. 잡질 못하고 예. 오히려 그 현장을 이탈했다. 예. 그 부실 대응에서 예. 결국 이제 인천 시민이 피해를 당했다. 이것이 전국적인 아주 큰 사건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당 그 책임론이 불거져서 네네. 그 서장도 직위가 해제되고 예. 또 인천 경찰청장도 예, 사직을 네, 하기로 사직을 했죠. 성민현 했죠. 경찰청장이 이제 사직기로 했죠. 네, 그래서 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야 경찰이 시민을 보호를 못해? 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 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야? 근데 거기 다 테이저건도 있고 다 있었어요. 네네. 하면 돼. 근데 그걸 한 번도 연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 연습 못 하고 뭐 어떻게 했대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여성 경찰에 대한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또 페미니즘한테 또 동급받는데. 예.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든 간에 그 결과 이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발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최근에 그 경찰 저 채용할 때 체력 단련, 네. 체력 검사할 때 예. 남성들은 이거 다 이 무릎 다 띄고 이렇게 몇 개 해야 되나 봐요. 예. 난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여성들은 봐줬어요. 무릎을 여기다 대고 하는 건 그래요? 쉽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성들도 이제 예외 없이 안 돼. 그럼 안 네. 되지. 네. 예. 제가 그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캐나다 한번 출장 갔다가 경찰관을 그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우리는 1인 우리도 2인 1조잖아요. 남성 여성이 있으면 또 남성은 한 번 같이 가더라고요. 캐나다 갔더니 여성만 둘이 2인 1조가 다 여성이야. 네. 네, 여성만 둘. 여성만 둘. 네. 제압이 되냐? 된다는 거야. 걔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외려 더 악랄하대.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성 경찰관이라 못하는 게 아니야. 훈련을 시켜야지. 훈련도 해야 되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동안에도 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네. 좀 경찰관이 좀 과잉 대응을 했다. 예. 그러면 그것이 또 과잉 대응으로 또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최근에 이 면책권을 주는 그런 법안도 올라왔는데 예. 그럼 너무 또 경찰권을 남용하는 게 되는 거 아니? 경찰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좀 소극적인 대응, 적극적인 대응의 경계가 그러면 어디냐.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저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이거 경찰관이 이렇게 무능력하면 간첩 신고가 들어오면 아마 본인들이 출동 안 하고 군부대다 연락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우린 무서워서 못 가. 군부대 출동시키라고 5분 대기죠.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 인천이 상당히 5점을 남긴 네. 인천 경찰의 요즘에 또 자치경찰 아니겠습니까? 예. 5점을 남긴 사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저런 사건은 종리를 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뉴스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9번째 인천 10대 뉴스 중에 9번째는요. 저희가 인천발 KTX 착공을 들었습니다. 자, 인천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KTX 정차역이 없었던 인천. 그렇죠. 예. 네.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비전 선포식. 야, 박남춘 시장이네. 네. 예, 비전 선포식. 저번에 착공식하고 비전 선포식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비전 선포식을 했고요. 네. 예, 노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광명에서 지금 빨간 친 부분이 지금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그게, 부분을 예. 이제 연결을 한다는 거죠. 예. 네. 저게 연결이 되면 수서에서 내려오는 수도권 고속철도, 경부 고속철도 이거 다 연결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에서 KTX를 기존 노선을 예. 이용할 수가 있고 예. 그 부분만 연결을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인천발 KTX가 이제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비전 선포식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비전 선포식을 했을까? 거기 이제 인천역까지 또 갈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네, 지역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송도에서 출발하는 건데 중구 주민들은 이제 인천역까지 연결해서 해달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KTX가 인천에 들어왔다, 인천에서 출발한다, 그런 사실보다도 예. 얼마나 내용 있게 이것이 운영이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죠.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몇 편이 여기를 다닐 거냐. 예. 하루에 한 번 다닌다. 예를 들어서요. 예. 그 인천발 KTX 맞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KTX가 여기서 출발해. 좋죠? 근데 하루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다닌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KTX야. 네, 그렇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거기 가면 시간 맞춰야 되고, 서울역에 가면은 네. 서울 용산역 가면은 아무 때나 가도 내가 거기서 그래. 가서 탈 수 있는데 예. 이거 시간 확인해 봐야 되고 말이죠. 예. 뭐 한 번이면 내 시간 안 맞으면 또 절로 가야 되고, 예. 이러면 또 이게 유야무야 되고 슬그머니 또 없어져. 이게 이용자가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웅진에 있는 섬에서 하루에 2차례 운행했던 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아침에 일보러 나가서 저녁에 타고 들어오면 되는데 저녁 걸 없앴어요. 그래놓고선 배 다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예. 것처럼 이 얼마나 내용 있게 하느냐, 그 내용을 얼마나 많이 또 이 편성을 네. 내실 있게 할 수 있느냐, 운영할 수 있느냐. 인천 시민이 KTX 인천발 KTX가 있어요. 예. 그러면 좀 많이 이용을 또 해야겠죠. 네. 그쪽으로 많이 이용해야 되겠죠. 네. 자, 일단 생기면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광명역 이용할 때보다 부산이나 목표로 이동 시간 1시간 30분가량 단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통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잘 돼서 인천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발로 다시 성장했으면 합니다. IBS 인천 방송이 2021년 선정한 10대 뉴스 중에 마지막은 우리 자랑 좀 해보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마지막을 예. 피날레를 좀 알겠습니다. 저기 하시죠. 예. 저희가 이 공동체 라디오를 이제 그 운영 주체자로 선정이 받았다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이걸 마지막 뉴스로 정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풀어가야 될 산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금방 이렇게 방송국이라는 게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딱 그 짠하고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넘어가야 될 산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걸 제가 10대 뉴스를 갖고 온다는 거는 너무 자기 자랑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원래 개국을 해야 이게 정식 10대 뉴스가 되는데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그 인천 FM 그냥 뭐 이거 어떻게 뭐 요즘 뭐 FM 붙이는 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인천 FM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정식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또 안테나를 설치, 일반 방송국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숙제가 있고 저희가 하나씩 풀고 있는데, 그 또 오늘 또 이제 방통위하고도 또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또 양해받을 건 양해받아가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걸 왜 하려고 그러냐면, 바로 이 공동체 라디오의 진행자고 준비하고 같이 나갈 분들이 바로 우리 인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 라디오를 같이 만들어가서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영상이
후대까지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 속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에 대한 어떤 교훈도 같이 담아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름밭을 만들어 가보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물론 제 홍승목 의원도 뭐 실질적인 참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갈 거다 이렇게 지금 다짐을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려고 이걸 마지막 뉴스로 가졌습니다. 또 거기다 이제 우리 보통 라디오 방송 그냥 라디오로 듣는 방송이지만 요즘은 다 또 보이는 라디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천 방송과 함께 이렇게 유튜브와 전파를 통한 라디오로 같이 만드는 그런 바로 저희가 꿈꾸는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 이렇게 같이 교육도 받고요. 진행 교육을 받는 겁니다. 받으신 다음에 옆에 보시면 직접 이제 콘솔 박스를 직접 컨트롤 하십니다. 본인들이 진행을 또 하시는 거죠. 저기 보면 우리 장애인 분도 계시죠. 비장애인도 이렇게 같이 방송도 하고요. 이런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저런 사진을 우리가 바로 인천에서 빨리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10대 뉴스에 넣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그러니까 인천 시민 직접 참여하는 거죠. 방송 그렇습니다. 방송에 참여하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숨가쁘게 달려온 또 한 해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내년은 좀 걱정이 좀 덜한 사이에 그리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코로나도 좀 종식이 되고요. 믿습니다. 믿죠? 네. 예. 강합니다. 그 믿음이 강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 보고요. 자, 10대 뉴스 보시면서 내용 괜찮고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해도 괜찮은 방송이다 생각되시면 주변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좀 구독을 좀 많이 누를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방송 끝난 다음에 또 댓글로도 많이 또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IBS 인천 방송의 그 홍승목 의원이 진행하는 뉴스 브리핑은 2022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